네, 그러면 저도 아직까지 영화의 여운이 막 남아있어서 두근두근 하는데요. 자, 그러면 질문 있으신 분들은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저희 시간 관계상 또 많이 진행 못하는 마이크이시죠? 예, 손 들어주시면 마이크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거나 감독님에게 하실 말씀 있으시면. 우리 감독님은 사실 이 영화 뭐 여러분 너무너무 잘 아시죠? 그 일본 독립영화계 기수라고 불리고 계시고 95년도에 그 도쿄 주먹이라든지 日本語ですか。今の時間の関係。違う、今のままでいいんじゃないですか。このまま今の僕に言ってる言葉を。時間がで。だから今こうやってやるけど。からぜひ。いいんじゃないですか。今の僕に言ってることを。すみません。日本語でお聞きになる方どれぐらいいらっしゃいますか。서너명 그 마이크로 하면 시간이 좀 더時間が2倍にかかる関係上申し訳ありませんからちょっと近くの方でいただくか。近くの方で。じゃあ。でも多分まあご紹介ぐらいですので。 저희 영화제 2005년도에 그 부산국제영화제 아시안 프로젝트 마켓에 선정돼서 저희 부산도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작품이고요. 잘 보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질문 이제 생각나신 분 계신가요? 너무 부끄러워 마시고요. 저 뒤쪽에 손 드신 분. 감독의 주연까지 하신 걸 알고 있는데 그 같이 연기까지 하셨으면 감정이입이 많이 됐을 것 같아요. 그런 느낀 감정들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정들에 대한 소개. その時の感情をかなり込めながら演出でありながら演技をされると感情がだいぶそこに込められると思ったんですけれども、その演じながらの気持ち感情について少しいろいろ聞かせていただきます。まあいつも僕は割と自分の映画にこう出演するんですけど、大体いつもはですね本当に自分がもうこれは自分じゃなきゃダメだという強い気持ちで出るんですけど、今回はまあこれは日本でも僕多くの人に見てもらいたかったんで、もっとこのポピュラーな俳優さんに頼んで多くのお客さんに共感してもらいたいという最初気持ちがあったんですけど、ただちょっとこの映画にはですねお金が集まらなくて、仕方なくという形で今回自分が演じることになったんで、実は見ていただいて分かるようにフィリピンでロケしたりお腹すかす役なのでこうげっそりしてなきゃいけないとかってですね、あまりこう感情移入とかしているような余裕があんまりなかったんで、どちらかというと素晴らしい俳優さんに出ていただいて、その方々たちの芝居に合わせて受けの芝居っていうんですか、リアクションをすることで感情を作ってたというのが正直なところでございます。 저는 제가 만든 작품에 대해서 거의 대부분 제 영화에 출연을 해왔습니다. 평소에는 이렇게 영화를 만들면서 이거 내가 아니면 안 된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연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 이 작품에 관해서는 일본에서 보다도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관객들이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연기를 하기보다는 좀 더 파퓰러하고 인기가 많은 그런 배우들을 모시고 그렇게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영화에 좀 이 작품에 돈이 그다지 모이지를 않아서요. 어떻게 보면 어쩔 수 없이 제가 출연을 또 할 수밖에 없었다는 상황도 솔직히 있습니다. 영화를 보시면서 느끼셨겠지만 보다시피 필리핀에서 촬영을 하기도 하고 거의 굶은 상태에서 허기지면서 막 얼굴도 이렇게 빠져야 되고 그런 상황이고 해서 솔직히 연기를 하면서도 감정이입을 할 만한 여유는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오히려 멋진 연기를 해주시는 배우분들이 계셨고 그 연기에 제가 반응을 하는 형태로 좀 수동적이라고나 할까요? 그런 형태로 연기를 받으면서 그에 반응하는 식으로 이렇게 연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원작이 있는 것 같은데 이거를 영화화하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日本の戦争文学ではすごく素晴らしい傑作の一つで、大岡昇平さんという方なんですが、僕が高校生ぐらいの時に最初に読んでですね、非常に衝撃を受けまして、まるで自分が戦争に行ってるような気持ちになったんですね。主演の人の主観で主演というか語り手の人の主観で描いている小説なんですけど、その人はもう本当に普通の人で、特別なヒーローでも何でもない普通の人なので、とてもその感情移入して実際の戦場に行くとこういうことになってしまうということをとてもリアルに感じたので、いつか映画にしたいなというのは随分前から思っていました。이 영화의 원작이 됐던 작품은 일본 안에서도 전쟁 문학으로서는 아주 훌륭한 걸작으로 평가가 되고 있는 작품입니다. 오가 조헤이라는 분의 작품인데요. 제가 처음 읽은 거는 고등학생 때였습니다. 당시 읽고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전쟁에 저 자신이 마치 간 것 같은 그런 심정이 돼서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기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그 화자의 주관을 따라서 쭉 이렇게 그려낸 소설인데요. 체험을 하고 있는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그 화자의 그 모습은 진짜 뭐 영웅도 아니고 특별한 사람도 아니고 아주 평범한 사람이거든요. 그런 평범한 사람이 실제로 전쟁터에 가면 이런 상황이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아주 훌륭하게 그려냈고 그걸 굉장히 리얼하게 현실감 있게 느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언젠가 한번 영화화 해보고 싶다는 마음은 늘 있었습니다. 네, 답변되셨는지 그 뒤에 분 아까 손 드신 분 계시죠? 질문 예, 저쪽에 마이크. 이 앞 질문하고 연결되는 질문인데, 그래서 그 전쟁 문학의 대표작으로 유명한 작품인데 이거를 2014년 현재 영화를 하신 이유와 그 다음에 일본에서도 가능하면 많은 사람들이 봐줬으면 좋겠다라는 아까 소감을 말씀하셨는데 그것과 좀 연결해서 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この映画自体は先ほどもちょっと言いましたようにもう20年以上前からずっと映画にしたいと思っていたんですけど、この戦争というのがいかに嫌だというのはとても普遍的な問題であると思ってずっと大事にしていたんですが、いつかお金持ちになって立派な監督になったら撮ろうと思っていたんですけど、なかなか立派な監督にならないばかりか、お金も全くさらに貧乏になっていくような状況ではあったんですけども、なんとなくじゃないですね、戦争を体験したというか戦争に実際行かれた方ですねが戦後70年経ってだいぶすごく年を取られたりとかいなくなられたりして、実際にその戦争がいかに痛いかとかですね辛いかということを肉体的な実感を持って語れる人が少なくなってくると、同時になんとなく大きくなんですけど日本という国全体が戦争の方向に傾いていくような恐怖感が自分にあったので、今作らないといけませんしもしかしたらラストチャンスかもしれないという危機感もありながら作りました。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작품 자체는 20년 이상 전부터 언젠가 영화화하고 싶다는 마음을 제안해서 소중하게 간직해온 작품이기는 했습니다. 그 전쟁이 얼마나 안 좋은 것일 수밖에 없냐 하는 문제는 보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제안해서 소중히 가져온 것인데요. 그것을 언젠가 내가 부자가 되면 또 훌륭한 감독이 되면 만들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해왔는데, 훌륭한 감독이 되기는커녕 돈에 관해서도 갈수록 시간이 흐를수록 더 가난해지기만 하는 그런 상황이라서 좀처럼 만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그 태평양 전쟁에 직접 참전했던 사람들이 지금 전후 70년 이상 지나가면서 점점 나이도 너무나 많이 먹었고 또 세상을 하나씩 둘씩 떠서 점점 그 존재 자체가 적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전쟁에 대해서 실제로 아프다, 괴롭다 하는 그 육체적인 실감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이제는 얼마 남지 않았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 또한 동시에 일본의 상황이 지금 아주 크게 전쟁을 향해서 기울어져 가고 있다라는 공포감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생각할 때 지금이 아니면 안 되지 않을까, 지금이 어쩌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 하는 위기감이 있어서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번 작품 역시 잘 봤고요. 제가 되게 존경하는 감독님한테 조금 크게 부탁드립니다. 질문하게 돼서 굉장히 영광입니다. 옛날에 그 철남이나 아니면 이제 동경 주먹, 아니면 코토코나 이제 6월의 뱀이라는 여러 총알 발레 등 여러 작품들을 봤었는데요. 이런 작품들을 보면서 굉장히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런 소재도 물론 되게 놀라운 소재지만 연출력에 있어서 그 극한을 느꼈달까, 그런 연출력을 느낄 수 있었거든요. 제가 치카모토 시냐 감독님 덕분에 그 영화를 하겠다는 꿈을 꿨는데, 그 치카모토 시냐 감독님의 상상력의 원천과 그 다음에 영화를 끌고 나갈 수 있는 힘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뭘까요? 굿 퀘스천. 굿 퀘스천. 좋은 질문인데요. なんすかね。 뭘까요? なんですかね。これ自分でいわゆる職業監督ではほとんどないので、本当にこう自分でやりたいものをこう選んで作るということなんですけど、いくつか作りたいのが常にあるんですけど、その時に自分だけが作りたいっていうんじゃなくて、多分今の時代でしたらそんなにがっつり今のテーマの時代に合ってなくてもいいんですけど、水面下のなんか感じるようなことでもいいと思うんですけど、そういうものがこう作りたいモチベーションというか意欲にうまく影響を与えてくると、もう今しかないとかいうような気持ちになって、普段ぼーっと見ていただいても分かるようにしてるんですけど、そういう衝動が起こった時はもうとても緊急事態のような気がして、誰も僕の緊急事態なんて言ってもいないし、何でも起こってないんですけど、自分一人で緊急事態になって作るということですね。そうすると自分でやりたかったことですので、飽きが来ないと。この映画ももう何年も準備してましたし、半年かけて撮影してますし、一向に飽きないでできるということでしょうかね。제가 직업적 감독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전업적이라는 말이 아닌데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뭐 늘 제가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싶다고 느끼는 것을 선택을 하면서 이제 작품을 만들고 있거든요. 그리고 제 안에서는 늘 이제 하고 싶다 하고 느끼는 것들이 몇 가지가 이렇게 있는데, 나만이 만들고 싶다고 혼자 느끼는 그런 거 말고 어떤 시대하고 좀 매치가 된다고나 할까요? 그렇게 딱 들어맞지를 않더라도 흐르고 있는 지금의 시대의 수면하에 이렇게 잠자고 있거나 뭐 이렇게 잠재해 있거나 그런 형태로라도 좋지만, 어떤 시대에 이렇게 흐르는 것이 내게 어떤 동기를 부여해 줬을 때 저 자신의 의욕에 영향을 미쳐서 지금밖에 없지 않나 하는 식으로 느끼게 되는 순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실 수 있겠지만 평소에는 멍하니 있다가 그런 게 딱 이렇게 느껴지게 되면은 뭔가 남들은 아무도 나한테 뭐라고 너 지금 그냥 해야 되지 않냐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혼자서 지금 대단히 긴급한 사태가 벌어진 것 같은 마음이 들어가지고 이거 긴급 사태다 하면서 하게 됩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도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제 안에서 내가 하고 싶은 거니까 거기에서 지루함을 느낄 새도 없이 계속 이렇게 쭉 몰입하면서 진행을 하게 되죠. 그게 동력이 돼서요. 그래서 그런 지루함을 느낄 새도 없어서 지금 이 작품
사실 몇 년 동안 쭉 이제 계획을 해서 준비해서 진행하고 했던 거고 촬영도 반년 정도 걸려서 했고 네, 그런 식으로 네,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18살 때 고등학교 2학년 때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쌍생아로 감독 영화를 처음 봤어요. 그때 너무 좀 충격을 받아서 영화 감독이 되기로 마음먹고 지금 15년이 지나서 PD로서 감독님을 다시 만나게 됐거든요. 그래서 너무 영광스러운데 과거에 15년 전에 봤을 때는 그런 장치나 그런 것들이 좀 환상에 가까운 특수효과가 많은 사람을 막 천리 부는다든지 그런 게 많았는데 지금 거꾸로 특수효과가 발달할수록 그런 너무 잔인해서 토할 정도로 실감 난다는 걸 느꼈어요. 그렇지만 그 외에 영화 지금 영화 봤을 때 전체적인 분위기는 이게 천국인지 지옥인지 환상인지 더욱더 몽환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심지어 마지막에 일본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거 자체도 진짜인지 아니면 죽어서인지 그걸 못 느낄 정도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집에서 밥을 먹는데 그 행동 자체를 이해를 못 하겠다고 잘 안 보여서 그건 어떤 모습이었는지 알고 싶습니다.そうです。この映画作り始めた時ずっと構想している間は原作の持っているものすごく美しい大自然とそこでなぜか人間だけがボロボロになっていく対比っていうのをずっと描きたかったんですけど。그 영화를 처음 구상하는 동안에는 이 원작에서 있는 부분, 즉 굉장히 아름다운 자연과 그 안에 있는 인간만이 엉망진창이 되어 있는 그 상태의 대비를 그리고 싶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作ってるうちにだんだんこうしたいと思うようになったのはよく映画で密室劇っていう小さな空間の中である特定の限られた人間の人がとても不条理なことが起こってああだこうだとなっていくようななんか巨大な自然を舞台にした密室劇みたいな作りにしたいと思ってですね。ですから登場人物は集団ももちろん出てくるんですけど、主だった人以外はこの映画では敵も映りませんし、それどころかボスも映らなくて、この主人公たちは一体誰の命令で本当にその命令があるのかどうかも分かりませんし、弾もある日突然緑の草の中から飛んできますし、爆弾も飛行機の実態は見えないんですけどいきなり爆発するというように本当に映っている普通の人たちの目線からすると何が相手で誰の命令のもとでやってるのか分からずになんかひどい状況の中でさまよっている姿っていうのを描きたいというふうにだんだんなっていったということですね。그런데 만들어가면서 점점 이렇게 하고 싶다라고 생각이 조금씩 옮기게 돼갔는데요. 그거는 밀실극으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즉 아주 밀폐된 작은 공간 안에서 아주 제한적인 인간이 그 안에서 겪게 되는 부조리함 같은 것, 그런 것을 그런 쪽으로 이렇게 갖고 가고 싶다는 생각이 점점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거대한 자연 속에서 거대한 자연을 무대로 한 밀실극으로 좀 해나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점점 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품 좀 봐주시면 아마 아셨을 텐데요. 그 등장인물로서는 집단도 나오기는 하지만 굉장히 주된 몇 명을 빼면 나머지는 적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싸우고 있는 적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 어떤 그 상관이 나오지도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누구의 명령으로 이걸 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고 명령이 실제로 있는 건지도 모르겠고 또 그 총알도 어딘가 그냥 그 쏘고 있는 사람이 보이지는 않는데 초록색의 풀숲 어딘가에서 총알이 날아오고 그리고 비행기도 그 실체는 보이지 않은 채 폭격을 해오는 그 총탄만이 막 퍼부어지고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일반인의 시선으로 보면 이 안에서 도대체 누가 적인 거고 누구의 명령으로 알 수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지 이런 참혹한 상황을 겪어야만 하는 건지 알 수도 없는 상태에서 점점 이렇게
그 불합리하게 부조리하게 흘러가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よく戦争映画ではこう敵を作って、そしてその敵がいかに悪い人かっていうふうに描いて、それに対して私たちはこんなに正しいというようなことを使って、その正しさというものをこう映画の中で歌っていくという作り方がよくあるんですけど、それだけはしたくないなというのがありまして。그 일반적으로 통상 그 전쟁 영화에서는 적이라는 것을 설정을 해놓고 그 적이 얼마나 나쁜가를 그리고 이를 통해서 우리가 그러면은 반대로 얼마나 옳은가를 역설을 하면서 그래서 그 올바름 혹은 뭐 정당성 같은 것을 쭉 펼쳐 나가고 영화 속에서 전개를 하고 이렇게 주장을 해 나가죠. 근데 그런 것만은 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ちょっと忘れちゃって。ごめんなさい。でもまあ大体こんな感じでしょうか。もうちょっとあったら、まあいい。質問の数もあれですかもしれないですけど、はい。まあそういう形はなかったという。今何まで言いましたか。その不条理のその戦争映画って一般的そうですね。に敵を設定して自分がまあ大体全部言ってますね。はい。まあそんなような。ですからあともう一つの質問も。そうですね。そうですね。あれは確かにちょっと分かんないくてもいいかなと思ってやってるんですけど、原作ではですね、ご飯を前にすると異様なこう頭をこう下げる、お詫びする形をするって書いてあって、でまあ異様な頭を下げるっていうのはすごくいろんなイメージが湧いたので、自分も演技プランをこう持ってやったんですけど、体がそういうふうにならなかったですね。まあなんと気持ちだけでその異様なお詫びを、異様というか異常なぐらい高まった気持ちでのお詫びをするっていう動きをしていると言ったんですね。なんか人によってはお腹切ってるのと腹切りとかいろいろ言われてるんですけど、まああれはお詫びのすごいやつ。 그리고 뭐 대략 이제 그런 식이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하신 그 마지막에 그 뭘 먹기 전에 그 행동들에 대해서 물어주셨는데 아마 그게 잘 이해가 안 되셨다 그랬는데 그 부분은 그냥 보는 사람이 잘 몰라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해서 그냥 그대로 두었었습니다. 그런데 원작에서는 그게 뭐냐면 뭔가 그 인물이 먹을 것을 앞에 놓고 그러니까 뭔가 식사를 하든지 먹게 되면 아주 이렇게 그러니까 통상적이지 않은 정상적이지 않은 형태로 머리를 막 조아린다는 겁니다. 미안하다 죄송하다 그러면서 이게 막 이렇게 머리를 조아린다 그러나 고개를 숙인다 그러나 그런 행동을 한다는 게 원작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그 머리를 조아리고 숙이는 행위 자체에서 연상되는 게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가져온 건데 저로서는 연기를 하면서도 연기 플랜이 이것저것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촬영에 딱 들어가니까 몸이 그렇게 계획했던 대로는 움직여지지 않았고 어쨌든 그 이끌리는 대로 그렇게 행동을 했었는데요. 그 사과하는 죄송하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머리를 막 이렇게 숙이게 되는 것의 극한이라 그럴까? 아주 강한 버전. 그래서 감정이 굉장히 고조된 상태에서 그런 행동을 먹을 것을 앞에 두고 하게 되는 그런 거였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질문 이쪽 용감하게 들어주십니다. 네, 저 영화 잘 봤고요. 근데 이 질문에 감독님이 대답해 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 원제가 이제 야화라고 제가 제대로 읽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들판의 불이라는 뭐 그런 뜻인 것 같았어요. 근데 왜 한국어로 노비라고 번역이 됐는지 일단 궁금했고요. 그다음에 저는 그 마지막 장면을 그래서 이제 들판의 불이라고 해서 그게 이제 약간 마음속에 그렇게 트라우마로 남는 그런 불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행동 자체가 그거를 이렇게 토해내는 그런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 식의 해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2つなんですが、1つ目は監督にお聞きするべきかちょっとわからないんですが、ノビとハングルでもノビというタイトルがなってるんですね。で、野原の野に火とノビって日本語で読んでいるじゃないですか、原タイトルで。韓国語でそのままノビっていうタイトルでこの映画紹介されるんです、映画祭で。それでそうすると、その野原の火っていう意味は伝わらず、で、彼は言ってないんですけど、たまたま発音はスレーブ奴隷のと発音は同じなんですね。だからちょっとなんでそのタイトルにしたのかっていうのが
감독님도 지금 처음 들으신 것 같아요. それは多分初めてご存知だとそうですね、まあ、伸びはあくまでも日本語のあれで、でも伸びと音がちょっと、まあ、面白いというか面白いので、伸びファイヤーズ・オン・ザ・プレインって2つくっつけちゃってありますね。一応外ではファイヤーズ・オン・ザ・プレインなんですけど、伸びファイヤーズ・オン・ザ・プレインみたいに言う時あるので、そのことかもしれないですね。아 글쎄요. 그 제목 그거는 지금 들었는데요. 그러니까 밖에 해외에서 이렇게 소개를 할 때 노비는 일본어 발음으로 이제 들불 뭐 이런 뭐 들판에 불이라는 거를 한자로 써놓고 일본어 발음으로 읽으면 노비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노예 그 노비가 아니라요. 근데 이제 그러냐고 지금 이제 그 얘기를 지금 처음 하셨는데 아마 글쎄요 그 여기에서 이제 그 소개를 할 때 노비라는 발음을 흥미롭게 들었는지 아니면 해외에 영화 이렇게 작품을 들고 갈 때 일본어 원제 발음을 그대로 노비하고 이렇게 연결해서 노비 the fire of the 뭐 이렇게 붙여서 한 제목으로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렇게 가져와서 이쪽에서 제목을 붙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彼はもう一つその後にもう一個訳しきれなかったんですけど、その最後のシーンの今お答えいただいたその部分も彼自身はそのまあ伸びてその最後の野原で燃えていたいろんな火がバーッと戦場であったけれども、それが 카탈로그에는 NOBI로 시작하거든요. 이 영화 제목. その参戦した彼のトラウマのようにそれが焼き付かれていて、で自分はその最後のさっき食べる前のわってやってるのをそのトラウマのようなものを吐き出す。 저희 영화제 프로그래머님께서 저도 한국 관객이지만 저희 우리들의 일본어 실력을 굉장히 높게 예측하신 것 같습니다. それは完璧ですね。 그리고 그 트라우마 들불 그 트라우마를 토해내는 것 같은 행위로 보셨다는 어떻게 생각하시냐는 그거에 대해서는 아주 그건 완벽한데요 라고 했습니다. 多分というかこの映画で描きたかったのはその戦争に行って帰ってくると戦争っていう映画はよくヒロイックなヒロイズムで描いたりとかメロドラマで描いたりしますけども、そういうものではないということを描きたくて、まあ戦争に行くとメロドラマとして描くには例えば原爆が落とされたとか被害者の目線で描くと非常に共感が取れやすくてですね、また非常に本当に恐ろしかったことなのでそれはそれで大事なんですけど、ただ自分が今回描きたいと思ったのはむしろ戦争に行くと加害者にもなっちゃうという憎んでも何にもしてない人を殺してしまわなければいけないということをやってると必ず帰ってきたらトラウマになりますのでそのことを最後描きたかったのでまさにおっしゃってる通りの感じですね。그 전쟁 영화에서 곧잘 보게 되는 게 어떤 굉장히 영웅주의적으로 그리거나 혹은 멜로드라마로 이렇게 처리가 되거나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는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영화를요. 그리고 이 작품을 봤을 때 그게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고 아마 그게 그려지고 있는 주제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 가령 영화나 작품들을 멜로로 가져간다고 멜로주의적인 식으로 가져가려면 전쟁 영화 중에서도 원폭이 투하가 돼가지고 거기에서 피해자의 시선으로 그려나간다거나 하면은 굉장히 그 피해자에게 공감이 되면서 감정이입이 되면서 이렇게 멜로적인 감정이 발생하고 그러지요. 그런데 정말로 그 전쟁이나 그 체험 자체가 무서운 거기 때문에 그거는 그거대로 또 피해자의 시선으로 이렇게 가는 것도 중요하고 필요하지만 제가 거기에다 덧붙여서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은 전쟁에 가면 사람은 가해자도 된다라는 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내가 미워하지도 않고 내가 아무런 증오하지도 않고 싫어하지도 않는 그런 사람을 죽여야만 하는 상황에 내몰리게 되는 게 전쟁이다.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전쟁에 있다가 돌아오게 되면 반드시 트라우마를 겪게 되지요. 트라우마로서 그게 남게 되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그 부분을 이제 그리려고 했던 것인데 그 의미에서는 잘 봐주신 것 같습니다. あと1個だけちょっともう時間ないんでしょうけどですから最後でもう日本兵同士で戦っちゃってますけど要はさっき言ったちょうどさっき忘れちゃってた敵を仮想敵というのを作って
その人たちを悪にして自分たちが正しいっていうようなことをやってる限りはその戦争はなんかなくならないような気がしてしまうんですけど、その相手も同じこう人間であるということをこう考えるととてもできないんですけども、そのことを最後密室劇ですから、小さな密室劇ですからと決められた登場人物の中でやるっていうことで考えますと、もう本当に最後は味方が敵になって食べ合うという、これがもうイコール戦争っていうような気がして描いたって感じです。 그리고 한 가지 덧붙이자면 그 영화의 마지막 후반부에 가서는 일본군 병사들끼리 서로 이렇게 대립하고 싸우지 않습니까? 아까 그 전쟁 영화에서 곧잘 있는 게 가상의 적을 설정을 해놓고 이야기를 풀어가는 게 이제 많다고 했는데, 반드시 그 전쟁이라는 것은 가상의 적을 만들어 놓고 그 적은 악이요 나는 옳다라는 구조를 가고 전쟁을 수행해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 한 전쟁이라는 것은 결코 없어질 수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꼭 그 상대도 똑같은 인간이다라는 것을 생각을 한다면 사실 전쟁 같은 거는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렇게 좀 딱 그 지적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했고, 이 작품에서는 작은 밀실극으로 전개를 해나간다는 생각을 했고, 또 제한적인 등장인물 속에서 이렇게 밀실극처럼 진행이 되니까 마지막에는 아군인데 적이 되고, 그 아군이었는데 적이 돼버린 아군을 막 서로 먹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거는 전쟁이다라는, 이거야말로 전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랬던 것입니다. 네, 감독님 그 좋은 영화도 감사드리고요. 또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좋은 시간 내주셔서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고, 설명 열심히 해주신 장면을 보는데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